자, 안녕하세요. 자, 이상화 세무사의 돈 버는 세무 클리닉의 진행을 맡은 촌TV 촌장 안철준입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알기 쉽게 네. 핵심적인 내용들 사례 위주로 네. 이렇게 좀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이제 세무에 관련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세무사님께서 네. 연락해서 이상화 세무사. 아, 이상화 세무사. 네. 이상화. 네. 스케이트 선수.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은 네. 이상화 세무사님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스케이트 선수가 먼저 나오십니까? 현재는 이제 이상화 선수가 먼저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상화라고 쳤을 때 그런 날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겠죠? 네, 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오늘은 뭐 생애 주기별 법인 이야기 중에서 2회차로서 네. 부자 회사, 가난한 대표. 아, 네. 가난한 자가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윈윈이 좋잖아요. 네, 회사도 네, 좋고 네. 나도 좋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회사는 네. 돈이 쌓여가는데 대표는 의외로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네, 가난할 수 있다. 네, 회사는 건물도 있고 네. 땅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네. 대표님은 아파트 한 채도 있을까? 이제 이런 상황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이제 도입되어서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법인세는 매년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고 나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봤었던 부분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회사는 이익이 계속 쌓여가는데 결국에는 회사 돈하고 내 돈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보니 회사 돈이 내 돈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나는 가난하고 회사는 부자고 그러니 세 번째 가지급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그 돈을 내가 영업상의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케이스들. 그래서 가지급금도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1회차 때 네.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급금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가 가지 위협들을 엄청나게 네, 많았죠. 네. 네 가지 있었었죠. 위협만 주셨어요. 지난주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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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요. 네. 네. 없애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이런 가지급금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네. 하나를 자, 다시 한번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네. 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내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인 거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은 세금 정산을 하고 나면 돈이 남아 있는데 맞아요. 이 돈은 회사에 돈은 돈이죠. 남아 있는데 이 돈은 내 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의 돈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꾸 보이죠. 네. 저 돈이 있는데 그러니 집에서 돈 필요해라고 하면은 왠지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세금을 정산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세 번째도 나오지만은 소득세를 정산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소득세를 막상 내려고 하니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가져가 보자. 돈 생기면 다시 갚으면 되지. 그렇지. 라는 네. 개념으로 이제 네, 네. 가져가다 보니 그 애들이 이제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증빙을 갖추지 않은 영업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들이 영업할 때는 바빠요. 맞아. 계약 성사시켜야 되고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통화 많이 하잖아요. 네. 김 대리 지금 어디 계좌로 2천만 원 빨리 네, 보내. 네, 네, 네. 내용도 모른 채 사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보내고 나고 나중에 증빙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케이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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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잊었던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이유로서 있겠죠.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나 이거 왜 생겼지라고 네, 해도 네, 기억도 네. 잘 안 나고. 그렇죠. 네. 네. 여튼간에 뭐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 여기저기 있네요, 진짜. 네. 무조건 있죠. 네, 무조건 있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갔을 때 네.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처럼 다 네. 치료가 된다. 네, 그렇죠. 네. 폭탄이 된다. 이럴 줄 몰랐는데. 네, 네. 살 얼음판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나요? 부자 회사 가난한 대표.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도 나오다시피 대표님이 원래부터 부자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네. 가지금 쌓였어? 돈 가지고 네. 넣어요. 화통하셔. 네네. 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네, 부분이지만은 네, 네.
뭐 부자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균형 뭐, 있게, 네. 균형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를 맞춰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금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금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 다르죠. 네, 어떤 다르죠. 사람은 뭐 이 정도면 난 충분해, 네. 낼만하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난 이럴 거면은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 상황별로 맞춰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쉽지 영역이죠. 않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세무사님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법인의 대표님들과 네네. 상의를 하시고 네네네. 컨설팅을 하실 텐데 나 이거 못 내겠어. 네. 나 이거 절대 못 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얘기해요? 나중에 내시라고. 나중에 내시라고요? 네. 네. 그럼 보류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네. 근데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당장 그분들을 이렇게 자꾸 설득해서 이렇게 내라고 해봤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좀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낼만 하면 다행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오늘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도 나눌 텐데, 네. 그렇죠? 네. 결국은 계속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제 폭탄이 돼서 올 수도 있다라는 네, 네, 것들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표가 나오네요. 또 네, 네. 복잡한 머리 아픈 숫자들 막 네.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네. 뭐 좀 더 그 단순화해가지고 그려드렸으면 좋은데 네네네. 시간상 어찌됐든 그냥 네네네. 이렇게 뽑아드렸고요. 네.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매출 발생시켜서 원가 들어가고 판공비로 뭘 쓴 다음에 이익이 남았으니까 법인세 낸다 이제 이 로직인 건데 네네네. 이 가운데 인건비에 이제 이렇게 언더라인이 네. 써져 있잖아요. 인건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인건비를 보통 직원들에 대한 급여만 보통 먼저 떠올리게 네네네네네. 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의 급여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이게 힌트군요.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 네네. 내 법인세 구간과 내가 내는 소득세 구간을 적절하게 잘 배합을 시키면은 아까 그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금이 얼마냐. 네네. 여기에 힌트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의 어프로치는 그래서 네. 인건비를 조절한다. 여기서 네. 인건비는 이제 대표의 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절하면 법인세를 줄인다. 당연히 아까 전 페이지에도 나왔지만은 네네네네. 인건비의 항목이 금액이 올라가면은 법인세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죠. 이게 이제 이익이 이제 줄어들기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법인세가 줄어든다. 촌장님도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잘 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2회 만에 약간 천재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어우, 죄송합니다. 천재.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작업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녹록치 않은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있는 것처럼 자 인건비를 조절하면 법인세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겠는데 선행되어야 할 일들 이제 주의해야 돼요. 네. 막연히 이제 예를 들면 대표의 인건비를 그렇죠.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소득세 발생, 그렇죠. 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소득세를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뭐 소득세도 소득세 건의와 네. 우리나라는 또 준조세가 따라 붙거든요. 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네네네네. 그래서 저거까지 다 믹스를 해버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되니까 그렇군요.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네.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급여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많이 내고. 근데 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집에는 돈이 네네네네. 없대요. 네. 그래서 회사 돈을 또 가지고 가요. 그럼 법인세도 내고 가지금도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좀 합리적인 좀 전문가가 봤었을 때는 네네. 이거를 네. 조금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고 네네. 소득세를 어느 정도 조금 내는 구조를 믹스를 잘 하면은 네네. 최적의 적절 조합을 찾을 수 네네.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야, 이건 절대 개인이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직접 하시기가 힘들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네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를 조절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세금, 그러니까 네네. 소득세라든지 조세라고 말씀하셨나요? 준조세죠. 준조세라고 네. 말씀하셨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따라 올라가니까 네네. 과연 적절한 포인트가 어디냐.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또 선행되어야 할 일이 그렇죠.
법인의 여기에서. 대표이사나 네. 임원은 내 마음대로 급여를 조정할 수가 없죠. 네. 이게 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케이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대표님들 보면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소득세를 내더라도 네.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 해서 급여를 좀 올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 급여를 종업원보다 3배, 4배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세청에서 허락해 줄까? 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또 또 어떤 문제가 있네요. 네, 허들이 벽을 또, 있네, 허들이 네. 있네, 벽이 있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자, 기본적인 원리는 알겠는데, 이거를 네. 해결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많이 있네요. 네네. 아, 이래서 세무가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소주제로 급여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한다. 이제 대표의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법인의 돈은 누구의 것인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네네. 대표의 돈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대표의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네 만나는 대표님들 보면은 거의 다 주주입니다. 아, 네네네. 또 주주의 영역으로 보면 또 주주의 돈은 맞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 본인의 돈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한 애매한 이제 영역이 되는 그러네요. 부분인 거죠. 아, 네. 그러니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죠. 네. 대표는 근로계약서가 없죠. 대표님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간혹 쓰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분 계세요. 네네네. 그건 모르고 쓰시는 거고요. 아, 그래. 아무 의미가 없나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네네.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근로계약을 쓸 수가 없죠.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급여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자, 민법이 또 나옵니다. 네. 아, 또 어렵네요. 또 민법의 대표의 지위는 회사와 위임 관계다.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보면은 민법이 모든 법의 이제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네네네. 거고요. 아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이제 얘기를 다룬 법인 거고요. 네네. 회사의 대표는 주주가 선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주고 대표기 때문에 넌 내가 알아서 했는데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주인 네가 대표를 하는 내가 대표를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다 해서 나를 선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 민법상으로는 그 선임 관계, 위임 관계에 있는 회사와 대표자의 관계에서는 아, 그래서 회사와 대표는 위임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법상 다만 이 위임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보수가 원칙이다. 네. 민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민법은 이렇군요. 네네네. 민법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군요. 못한다라는 부분보다는 뭐 별도의 보면 네네. 알겠지만 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여기가 또 이제 문구를 빼내는 거죠. 네네네네. 뭐 약정을 만들어야 되는 약정을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두 번째 이제 얘기는 뭐 아까 계속 얘기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들하고는 어떤 혜택도 받을 네, 수도 전혀 없고. 다른 이야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급여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하는데 질문으로 던지네요. 네. 질문은 그러면 대표는 힘들게 일하고 급여도 못 받게 되나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사실 네. 이제 그런 이제 법상으로는 네네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이럴 거면은 법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또 세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아까는 민법 얘기했었고 네. 이제 세법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세법에서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적정하다라면 받아줄게. 아, 적절하다. 애매하네요. 정말 애매한 아, 애매하네. 그럼 네. 적정함의 수준을 다른 법에다가 위임을 시킵니다. 그게 어떤 법인가요? 상법이죠. 아, 네. 법들은 서로 이렇게 다 위임을 시키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모든 법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네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단 여기 문구에도 나오다시피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라든지 주주총회, 이사회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하면은 그거대로 해주겠다. 아,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법에는 여하튼 이제 이런 주주총회라든지 정관에서 정해서 네. 지급해라. 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적절한 뭐 이런 약간 그렇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제 네.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하튼
정한 금액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네. 정관의 개념이라든지 주주총회에 대한 개념도 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나는 복잡해지네. 모르겠다. 네, 복잡해지는 거네요. 네. 여하튼간에 임의로 내가 월급을 그러니까 대표의 급여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네요. 못하는데 보통의 대표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왜 국세청에서 가만둘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놔두는 네, 거군요. 네, 그렇죠. 놔두는 건 그냥 이 정도면 적절하다. 그냥 봐주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네, 네, 있겠지만은 네. 좀 더 커라, 좀 더 성장되고 나서 잡아먹겠다. 네, 나중에 좀 봐주겠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또 급여는 내 마음대로 못 정하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 네. 자, 그럼 아까 계속 이제 정관과 주주총회를 네.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건지 네.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관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의 자체 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이 있지만은 헌법 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듯이 정관에도 우리 회사의 임원은 얼마의 보수를 받게 되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고 뭐는 어떻고 등등등등등.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법에 있는 내용을 다 착안해서 그 안에다가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넣고 이거를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걸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주들이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 땅땅땅 해주면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법에 이제 388조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네. 네. 세법에서 저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세법에서 이 네. 세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 네네네네. 거군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지만은 세법의 규정은 정관 주총에서 위임을 받아오란 내용인 거고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의 금액으로 해야 될지를 같이 논해봐야 되는 네네네. 복잡하고도 어려운 네네네. 상황이 벌써 어질어질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네. 가지급금이라는 여러 가지 폭탄 혹은 네. 지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의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네. 법인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네네. 세법 나왔고 네, 상법 상법 나왔고 나오고. 또 뭐 나오나요? 민법 나오나요? 민법도 나왔었고 네. 네. 여하튼간에 각각의 이런 상황들에서 봤을 때는 상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나 이사의 보수는 이런 이제 결의에 의해서 네. 합법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서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네.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네.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복잡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추세는 네. 네. 그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의 추세는 이 AI가 나오면서부터 점점 투명해지는 거군요. 네,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점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꼼수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네, 이제 정확하게 해라라는 거죠. 정확하게 해라. 네. 그렇죠. 사실 네. 정확하게 해야죠. 네. 근데 정확한 그 법에서 뭔가 최적의 방법을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는 것이 저희 네. 이제 과제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네. 협업.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 나눴던 이제 상법이 나왔고 세법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잘 협업을 하면 네. 어떤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건 뭐 제 PR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피아노 이상화 세무사의 코너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는 세법의 전문가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상법의 전문가는 법무사님이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솔루션을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길을 좀 많이 오게 됐고요. 네네. 하다 보니 이렇구나. 그래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법은 상법에 위임을 했고 근데 실질적 세금 계산하는 건 세법이고 네네. 그러니까 절차는 상법을 따르고 실질 계산은 세법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 이 결국 두 이제 가지를 두 가지를 잘 알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황들을 네네. 매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네네네.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게 나올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급여가 변동될 때 세금 계산도 달라진다? 뭐 이건 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네, 네.
조금 더 여기서 아까 앞전에 말씀 안 드린 게 퇴직금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네, 때문에 네, 네. 잠깐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네, 네, 네. 가장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눈높이로 말씀드리면은 네, 네, 네. 퇴직금을 가져가실 때도 세금을 내고 급여를 가져가실 때도 세금을 내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은 절반 정도의 세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러니 급여가 높으면 퇴직금도 높아지죠. 좁죠. 그러니 아까의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솔루션에 이 모든 거를 다 넣어서 믹스를 시키면 최적의 조합은 나온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요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네. 되는 거군요. 네네. 계산 되게 복잡한데, 근데? 네. 요소는 알겠어요. 네. 여기서 어떤 자신 있게 얘기하는 네, 이유가 네, 아무나 못한다라는 거죠. 네.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네. AI 이런 게 나올까? 못 나옵니다. 못 나오나요? 네. 왜냐면은 그 제가 하는 영역 대다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대표님은 아까도 1교시 때도 뭐 저번 회차에서도 나왔지만은 적정한 금액은 어디까지 세금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를 내더라도 나는 지금 당장 가져가야 돼라는 분이 있고요. 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져가야 돼라는 분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AI가 물론 한 10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양한 상법, 여기서 이제 상법과 세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진짜 전문적으로 알아야지만 최적의 솔루션이 나온다. 또 콜라보레이션이 또 나오나요? 네. 가지급금.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과 대표급여. 그렇죠. 이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왜 앞전에 얘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요? 다른 얘기라는 얘기, 내용에 또 갑자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는 가지급금이 전혀 안 쌓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케이스에서는 아까 앞의 내용들만 알아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가지급금이 내가 계속 쌓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도 해결하면서 뒤에 것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하나가 완전히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으로 보면은 x에 대한 x1, 2, 3, 3차 방정식까지만 논하다가 갑자기 y가 등장하는 거예요. 미분, 적분 나와야 되고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 저는 미소를 띠고 있는 이유는 나 해봤다. 복잡할 수 있다. 들으시는 분은 지금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뭐 이제 대표님께서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인 거죠. 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의 급여 설정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가지급금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이러면서 같이 변수로서 뭔가 최적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뭐 좀 쉬운 사례로 든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요인으로 운동을 할 수 없는, 많이 할 수 없는 바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 맞는 식단도 짜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떤 솔루션을 짜줘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월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반기로 할지, 1년 단위로 할지.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과연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는가? 라는 부분. 그래서 없다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뭐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적용해서 과연 이게 최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사실 퀘스천 한번 달아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또 상법에 맞는 절차법을 준수해야 되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영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오늘은 약하게 얘기했지만은 상법은 왜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절차 어느 하나가 만약에 완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세법은 절차가 비록 좀 안 맞아도 실질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는 게 세법이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교집합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영역에 표시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가의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이 이제 얘기하는 바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세법은 실제로 숫자를 막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숫자가 과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건 이제 상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숫자가 해가지고 좋은 최적의 값이 나와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숫자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공을 이쪽으로 하셨습니까? 상당히 빠르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일주일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보고 싶어서 기대되네요. 어떡하지? 네. 또 빨리 다음 주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돈 벌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